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벌써 4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가 23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4월에도 언제나 데일리아 이슈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4월 1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엔시스의 신규 상장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엔시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19,000원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두 번째 스케줄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결과 공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분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스케줄은 CJ대한통운의 소형 택배비 인상입니다. CJ대한통운이 4월 1일부터 택배 단가를 소형 기준으로 25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 택배 운임이 기존 1,600원에서 1,850원으로 상향되는데요. 하지만 개인 고객 택배비는 인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서울시 어린이집 재개원입니다. 서울시는 국공립과 민간, 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을 내린 휴원 조치를 4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어린이집이 4월 1일 오늘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작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엔시스입니다. 스케줄에서도 언급한 엔시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엔시스는 2006년에 설립된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비전 검사 장비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밀한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의 미세한 결함까지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굵직한 배터리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88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엔시스는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1,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이 참여기관 모두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해서 공모가를 상단 초과 금액인 19,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38,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장 초반 빠르게 16%까지 상승했지만 상승폭의 일부를 조금 덜어내다가 결국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장중에 14%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에서 이 SK이노베이션에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그리고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파생이 된 사건입니다. ITC는 세부적으로 이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건에 대해서 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은 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편을 들어주면서 현재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케어랩스입니다.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의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정부는 4월 중 발급을 목표로 이 백신 여권의 형식 등과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마도 모바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이 QR코드 등을 삽입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에 국내 최초로 백신 여권 서비스를 선보인 국닥을 자회사로 둔 케어랩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케어랩스의 100% 자회사인 국닥은 국내 첫 코로나19 모바일 백신 여권 서비스인 국닥 패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국닥 패스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접종 정보 데이터를 QR코드로 암호화해서 증명하는 모바일 백신 여권 서비스인데요. 현재 해외 서비스를 목표로 국제 표준 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한샘입니다. 한샘이 가구 가격 인상 발표와 인테리어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계속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50일 주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샘이 자사 부엌 가구와 인테리어 가구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밝힌 것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침대와 옷장, 책상, 식탁 등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인테리어 수요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 한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한샘의 영업이익이 1,2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4.4%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두나무, 미국 증시 상장하면 쿠팡 가치 넘는다. 관련주 주목입니다. 네,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전날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두나무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골드만사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미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이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미국 증시에 입성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원래는 나스닥 시장 상장 그리고 스펙 상장을 검토하고 있었지만요. 이를 철회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견입니다. 두나무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는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량을 보유한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소셜 트레이딩 기반의 주식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그리고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두나무 현재 하루 거래 대금은 15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1에서 2조 원을 유지하던 거래량의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1분기 매출액은 4,600억 원, 영업이익은 4,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비트의 성장세가 폭발적인 만큼 앞으로 이 두나무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 순항하는 실적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업 가치를 최대 10에서 20조 원까지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1등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나무의 기업 가치도 껑충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인데요. 먼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한화투자증권. 이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의 지분 6.15%를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이 두나무의 지분 7과 8%를 보유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오롱도 장중에 14%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이 관계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 1.44%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 부각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 주식 가치에도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타벅스 등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 지분 가치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비덴트 역시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